자, 야구에는 점심 브런치. 안녕하세요.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님 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후. 자, 저번에 이 한 차례 또 출연하셔서 또 이 야망을 보여주신 또 장은상 기자님이신데 오늘 또 오랜만에 또 나오셨습니다. 오늘 아니 안충 의원님 어디 가셨냐 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. 저희가 일단 이 첫 번째 주제에서는 저희가 이 감독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면 또 저희가 커버해드릴 수 있는 부분,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사실 장은상 기자님께서 또 준비를 해주신 주제라고 합니다. 이 두산이 이승엽 해설위원을 감독으로 선임한 가운데 다른 구단들도 역시 새로 이 감독을 어떻게 선임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이 또 벌써부터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것 또한 또 썰이고 이 포스트 시즌 그리고 이제 스토브리그가 진행되면서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또 감안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시 말하면 다른 구단들도 새 감독 영입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. 이게 어디인지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현재 감독 상황 쭉 보시면요. 이제 김원영 감독 그리고 홍원기 감독, 류지현 감독이 올해까지 계약이 남아있는 그런 계약입니다. 그러니까 가을 야구에 진출했지만 이 성적에 따라서 교체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. 네. 아직까지 가을 야구에 진출을 시켰는데 재계약 얘기가 없다. 이건 당연히 위에서 가을 야구 하는 걸 보고 감독님의 거취를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. 그렇죠, 이런 그렇죠. 메시지를 던진 거죠. 네. 김원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제가 보기엔 가장 부담이 크다. 어떻게 보면은 좀 2년 계약을 했고 마지막 해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근데 또 정규 시즌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. 일단. 근데 그 과정이 쉽진 않았고 일단 지금 저희들 사이에서 기자들 사이나 또 프런트 사이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네. 어쨌든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해야지 재계약의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.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사실은 이제 김원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SSG로 인수가 된 다음에 선임이 된 감독이 사실 또 아니기 그렇죠. 때문에 이제 SK 시절에 선임이 됐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어쨌든 또 이제 이 용진이 형 사실 이제 구단 오너 아니겠습니까? 구단주 아니겠습니까? 구단주에 또 관심이 엄청 많은 가운데 좀 진짜 성적이 뒷받침되어야지만 또 연장 계약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LG다 키움은 좀 어떻습니까? 류지현 감독도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또 LG를 잘 이끌었다라는 평가가 있긴 한데 또 팬분들의 생각도 다를 수도 있고요. 그렇죠. 뭐 류지현 감독이야 뭐 팬들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위에서 워낙 좋아하는 감독이에요. 아하. LG 그룹에서 또 워낙 선호하는 감독이었고 감독 후보자였고. 또 프랜차이즈 스타일이기도 그렇죠. 하고. 프랜차이즈 네. 스타일에서 그래서 그런 말도 사실 있었거든요. LG의 전력이 가장 우승에 가까워졌을 때 류지현을 감독을 시킨다. 이런 말도 실제로 좀 있었거든요. 이게 플랜이었다. 그렇죠. 그래서 네. 류지현 감독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LG 전력의 가장 정점일 때 감독을 하고 있는 감독이란 말이에요. 하지만 성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? 그건 또 아니거든요. 그건 또 아니죠. 네, 그렇죠. 아무리 좋아하는 감독이라 해도 성적을 못 내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류지현 감독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 시리즈 진출까지는 가야지. 플레이오프에서 만약 어떠한 좀 광탈도 괜찮습니다. 그렇죠. 네, 광탈이라는 뭐 표현이 좀 어때요? 그렇지만 네. 광탈한다? 이러면 조금 안에서 좀 얘기는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. 아하, 네. 그렇습니다.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류지현 감독도 한국 시리즈 진출이 일단은 뭐 기본 조건이다. 연장 계약이 또 기본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 홍원기 감독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또 키움 팬이시니까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. 키움은 준우승에도 또 잘랐습니다. 그렇죠. 이런 얘기해 주셨잖아요. 네. 홍원기 감독도 지금 이 사실 뭐 가을야구 갔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뭐 5강 가기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았으니까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좀 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상황은 뭐 매우 비슷하지만 홍원기 감독은 제일 박한 상황인 건 사실이죠. 왜냐하면 또 키움이 이제까지의 사례로 봤을 때 또 감독을 어떻게 그렇게 권위 있는 감독을 좀 내세워 줬느냐 그건 네. 아니거든요. 또 홍원기 감독도 2년 계약을 한 데다가 현재까지 뭐 재계약 얘기도 없고 또 안에서 따로 홍원기 감독한테 그런 딥한 얘기를 전달하지도 않았거든요. 실제로. 홍기 감독이 가을 야구에서 어떤 성적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네네. 현재 상황에서는 좀 이 세 분 중에서는 가장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이다. 좀 이렇게 보이긴 하죠. 그렇습니다. 홍기 감독이 사실은 이 지금 포스트 시즌 진출한 올 시즌을 끝으로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 감독들 중에서는 가장 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한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이 세 분이 올 시즌 끝나고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 감독이기 때문에 일단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다른 구단들도 조금 얘기를 나눠볼
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인권 감독 대행을 3년 계약 딱 이제 믿음을 줬죠. 뭐 저희가 뭐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이제 김동영 기자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셨을 때 어렵게 모셔온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지도력 잘 이끈 부분, 잘 추스린 부분을 인정을 해서 3년 계약 딱 박아줬는데 사실 이제 기아 팬분들께서는 이제 김종국 감독에 대한 이 불신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. 초보 감독 티가 좀 많이 나긴 했어요. 솔직하게 맞아요, 말해서 올해. 근데 어쨌든 가을 야구에 일단 진출을 했다는 뭐 까방권이라 하긴 뭐하지만 네. 어쨌든 이렇게 소소한 업적을 뭐 남기긴 했거든요. 첫해.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. 김종국 감독 제가 볼 때. 당장 경질 뭐 이런 얘기는 나오기는 힘들어요. 사실 1년 차 때 경질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으로 봤을 땐 롯데 양상문 감독 맞아요. 정도였던 걸로 갔거든요. 네네. 근데 그때는 워낙 성적 자체에 대한 영향도 있었지만 김종국 감독을 당장 1년 차에 쳐낸다 이건 쉽지가 않고 2년 차 때 어떤 성적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 2년 차에 김종국 감독의 거치가 달라질 수는 있다. 그래요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5강에 진출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올 시즌 전에 기아 타이거즈가 받았었던 그 평가 사실 우승 전력이다. 뭐 양현종도 오고 나성범도 사왔고 이러다 보니까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5강 경쟁 참 피말리게 하지 않았습니까? 그쵸.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의 지도력 2년 차 때도 더 나아지는 모습이 없다면 조금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이강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입지가 일단은 뭐 탄탄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뭐 이제 2군 김기태 감독님이 또 선임이 됐습니다. 요것과 관련돼서 뭐 배경이 있느냐? 김기태 감독 2군 선임 배경 있나요? 업스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. 이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? 뭐 이건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강철 감독의 요청이었어요. 아. 여러분 매우 의외시겠지만, 여러분 매우 의외시겠지만, 2군 감독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건 이강철 감독의 좀 요청이었고, 그다음에 왜냐하면 또 팬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사실 김기태 감독이라는 감독이 그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약간 거목에 속하긴 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런 거목이 2군 감독으로 들어온다는 게 나중에 이강철 위험할 수도 있잖아. 그렇죠. 내 자리를 사실, 위협할 수도 있잖아. 네. 솔직하게 말하면 이강철 감독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지금 이강철 감독은 재계약도 돼 있는 상태고, 그렇죠. 그 다음에 작년에 또 우승을 한 감독이거든요. 본인의 입지가 매우 탄탄하다는 걸 이강철 감독도 지금 알고 있어요. 아하. 그렇기 때문에 김기태 감독이 온다 해도 이강철 감독의 입지에는 아마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. 이런 얘기와 이런 시각을 보는 KT 내부의 시각이 굉장히 많고, 네네. 또 그렇기 때문에 이강철 감독도 김기태 감독과 좋은 시너지를 한번 내보고 싶다. 이런 내 입장을 계속 꾸준히 얘기하고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예. 이 김기태 감독이 사실 요미우리에서 타격 코치 하다가 이제 타격 부진을 통해서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국내로 다시 넘어오게 된 건데 뭐 이제 유망주 육성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주시라, 또 힘을 좀 보태주시라 이런 이제 이강철 감독의 요청이었다고 하니까 이 입지는 전혀 뭐 영향이 없다,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이 가을 야구에 또 탈락한 팀들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발표가 안 떴어요. 사실은 여기가 제일 핫하죠.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박진만 감독 대행의 입장이면 지금 제일 제가 이제 성질이 못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열받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어쨌든 감독 대행을 맡아서 성적도 어느 정도 잘 냈고 잘 추스렸고 선수단에 또 지지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이승엽 감독이 저쪽으로 가면서 이제 팬들의 여론도 그렇죠. 조금 안 좋아졌잖아요. 그렇죠. 프런트를 향한 이 여론이 또 안 좋아졌고 거기다가 이제 갑자기 뭐 대구시장께서 김태형 감독을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맞죠. 아니 나는 지금 이제 감독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맞죠. 이 계속해서 좀 외부에 이 목소리들이 좀 잡음이 많은 그런 박지만 감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사실 일반적으로 이 야구인들 사이에서 이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대행을 이제 거의 시즌의 절반 가까이나 맞아요. 그 정도 하면은 꼬리표를 떼주는 게 이제 아니 설레 아니면 설레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. 그렇죠. 실제로 강인권 감독 대행도 바로 거의 꼬리표를 떼줬단 말이에요. 근데 박진만 감독 대행 입장에서는 사실 자존심 조금 상할 수 있죠. 아 그렇죠. 왜냐하면 누가 봐도 박진만 감독 대행 엄청난 프랜차이즈 슈퍼스타고 자기 또 감성에서 또 성적을 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후보군이 여러 명이라고 하면서 대행 꼬리표를 아직까지 안 떼주고 있단 말이에요. 뭐 외부 인사와도 뭐 고려 그렇죠. 중이다 막 이런 네.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. 또 외부 인사 이름이 또 조금 약간 거목들 이름이 또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. 네. 이러다 보니까 사실 박진만 감독 대행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할 수는 있다. 그러니까요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비 코치 했지, 뭐 수석 코치 했지, 2군 감독까지 하면서 사실 이제 감독 커리어를 착착착착 이렇게 쌓아가면서 대행으로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었던 박진만 감독 대행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삼성 라이온즈 여기서 좀 다른 감독을 선임을 한다라는 것은
좀 뭐라고 해야 될까? 좀 신뢰라고 저는 그렇죠. 개인적으로는 네, 생각을 네.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뭐 그렇고요. 지금 롯데자이언츠에 관한 얘기가 저는 채팅창에서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서튼 감독 1년 연장 계약을 해줬잖아요. 그런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,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. 지금 뭐 이제 메인 코치들은 유임인 걸로 봐서 1년 계속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또 얘기들도 많습니다. 뭐 우리가 소위 운명 공동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지금 거의 단장 감독들이 운명 공동체가 아닌 구단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지금 10개 구단 중에서는 또 성민규 단장이 재계약을 했고 또 서튼 감독은 또 성민규 단장이랑 뭐 거의 뭐 같이 가는 현장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. 네네네. 근데 하지만 재밌는 썰은 하나 있었어요. 어허. 성민규 단장이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서튼 감독도 이제 워낙 성적을 그렇게 좋게 내진 못했으니까 그렇죠. 좀 약간 강한 리더십의 어떤 사령탑이 하나 필요한 것 아니냐. 아. 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여기서 하나 그냥 소소한 썰로 실명을 하나 공개하자면 네. 달 감독님이 여기서 이름이 나오긴 했었어요. 달 감독님이라면 이제 김경문 감독님? 감독님 아니 얘기가. 진짜요? 예, 오. 김경문 감독의 얘기가 뭐 돌긴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롯데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에서도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하다. 아, 예. 야, 요거는 진짜 의외이기는 합니다. 네. 사실 이제 김경문 감독님, 뭐 베이징 올림픽 뭐 신화도 있었고, 또 그렇죠. 오랜 시간 또 두산 베어스 이끌면서 또 NC 다이노스 이끌면서 지도력을 인정받은 감독님이기는 하지만 이제 2010 도쿄 올림픽 때 이 좀 이 여러 국민분들의 또 질타를 받으셨던 네, 감독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좀 멀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런 얘기들도 지금 현장에는 있다라는 점. 왜냐하면 지금 이제 허삼영 감독이나 그 전에 어떤 다른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전에 이름값에 속해 있지 않았던 리더십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좋은 성적을 내진 못했거든요. 네네네.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런 좀 제왕적 감독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능력이 좀 검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또 성민규 단장의 또 입지가 또 롯데에서 그 전 체제만큼 확고하지도 않고 아하. 그렇기 때문에 좀 감독을 좀 새로운 리프레시하면서 가는 게 보폭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지금 뭐 팬분들께서도 채팅창에서 말씀하시는 게 롯데는 이제 카리스마 있는 감독 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튼 감독이 조금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의 수베로 감독 보겠습니다. 이제 계약 기간 1년 남았는데요. 이 단장과 감독은 운명 공동체다라는 그쵸. 말씀을 방금 그쵸. 하셨잖아요. 근데 지금 이제 정민철 단장이 결국에는 계약 만료 뭐 이제 본인이 고사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계약 만료로 나가고 이제 손혁 단장 체제로 이제 변경이 또 됐습니다. 수베로 감독과의 이 운명이 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. 여기가 사실 가장 물음표라고 봐야죠. 지금 상황이 봤을 때. 왜냐하면 운명 공동체지만 지금 새로 부임한 단장이 손혁 단장이란 말이에요. 네네네. 손혁 단장도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있던 정민철 단장, 그다음에 지금 박찬혁 사장 요 궤에 거의 포함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. 냉정하게 지금 새로운 이제 리프레시한 거의 외부 사람이 왔다고 보긴 힘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손혁, 수베로, 박찬혁 사장 요 3체제가 내년까지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 손혁 단장의 선임을 봤을 때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좀 추측하는 경우는 많죠. 그렇습니다. 지금 뭐 저희가 이 금요일 날에 올려드린 영상 댓글에도 이 정민철 단장이 사실상 뭐 단장으로서 뭐 어떤 권한을 부여를 받았느냐, 뭐 어떤 힘이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팬분들께서 좀 의아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혁 단장으로 바뀌었어도 이게 뭐 체제 변환이라든지 이런 건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랬을 때 지금 뭐 현재로서 가장 좀 교체 가능성이 커 보이는 구단은 어디라고 좀 보시나요? 저는 뭐 여기서 굳이 꼽으라면 저는 서튼 감독을 한번 꼽겠습니다. 아 진짜로요? 저는 야 이거 서튼 감독을 과감한데요? 꼽겠습니다. 네 아까 저희가 네. 말씀드렸던 바로는 네.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 팀에서 나오지 않을까 혹은 네. 이제 키움 이제 홍원기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서튼 감독의 교체를 과감하게 예상을 했습니다. 왜요? 얘기가 일단 좀 많이 돌기도 하고 서튼 감독의 그 1군 운영에 대해서 네. 좀 시각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. 아. 지금 롯데 내외부에서 또 이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 성민규 단장이나 그 다음에 지금의 그 롯데 프런트가 서튼 체제에 대해서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물음표가 좀 담기거든요. 아 요거는 지금 저희 채팅창에 롯데 팬분들 비중이 굉장히 높으신데 그 반겨하실 만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에서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. 아니 이게 서튼 감독은 이 선수단 구성은 빅볼 혹은 이제 장타를 칠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을 해놓고 아니 왜 자꾸 스몰볼 하냐 번트 그쵸? 대고 이제 네. 작전야구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교체가 있을 수도 있겠다. 있을 수도 있겠다.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뭐
뭐 계약 만료되는 감독들이야 다 제일 큰 변수를 안고 있는 감독들이니까 굳이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네. 남은 감독들 중에서는 뭐 여기 뭐 쳐내야 될 분들이 많잖아요. 그런 교체 명단에 들어가지 않을 분들. 네네네. 왜냐면 이강철, 이강철 김종국, 감독이라고. 강인권, 뭐 이런 이승엽 이런 분들이야 뭐 당장 그런 데서 당장 계약을 하신 제외되니까. 분이니까. 네. 그 중에서는 서튼 감독이 아하. 제일 유력해 보인다. 그렇습니다. 진짜 이 현장에서 돌아가는 이야기 이제 김경문 감독의 이름이 갑작스럽게 나와서 저도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이제 뭐 김태형 감독과 관련된 거취 뭐 이거는 좀 들어오는 얘기들이 없습니까? 뭐 김태형 감독은 사실 굳이 썰을 풀자면 네. 예전 SK에서 다져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. 아하 SK 시절 네네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알겠습니다. SSG가 만약에 이거는 뭐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. 저 개인적인 네. 생각입니다. 이제 장은상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제 바탕으로 추측을 해봤을 때는 만약에 김원형 감독이 올 시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그렇죠. 이제 교체됐을 때 이 감독 후보군으로 김태형 감독이 또 선임될 가능성도 있겠다. 김태형 감독이 뭐 어딜 키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아 그렇죠. 감독 당장 활용하면서. 이제 네. 이 성적을 내는 그런 네. 감독이잖아요. 좋은 반찬을 가지고 요리를 잘 만드는 감독 스타일이란 말이에요. 얼마나 많아요 반찬이 SSG. 아 진짜 장난 아니죠. 얼마나 쓸 게 많아요 김태형 감독이. 게다가 명분도 충분합니다. 그렇죠. 이 1위 전력을 가지고 우승을 못했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항상 뭐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에는 30의 전력이 있으면 30을 다 하는 감독, 그렇죠. 100의 전력이 있으면 100을 다 쓰는 감독이기 그렇죠. 때문에 SSG도 좀 김태형 감독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겠다라는 그렇죠. 말씀을 저희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